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로 방송 시작 이후 파죽지세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인데요. 첫 방송을 4%로 시작해 6화 방송에서 무려 7.7%의 시청률을 기록했죠. 특별한 탑배우 없이도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 하나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입증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 시간에는 부캐로 계지훈 검사의 사무실에서 수사관으로, 밤에는 본캐인 이미진으로 개검사와의 연을 이어가고 있죠. 이미진은 20대에 8년 동안 공시생 생활을 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공무원 꿈을 50대 임순이 이룬 건데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하며 누구보다 즐겁게 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50대라는 이유로 개검사와 40대 수사관 고병덕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데요. 이건 무시 수준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임순을 내보내기 위해 작당 모의를 하죠. 정말 치사하기 그지없는데요. 당사자가 가진 능력은 보지 않고 오로지 나이에서 잘려버리니 정말 서럽기 그지없는 50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임순이죠. 코딩이면 코딩, 타이핑이면 타이핑, 모든 걸 척척해내는 임순인데요. 도대체 이 50대 아줌마의 정체는 뭘까요? 공시생 8년 하면서 닥치는 대로 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고원은 탑스타로 한 해 저작권료만 수십억에 달하는 부자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는 불안과 불면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그가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염산 테러라는 엄청난 사건을 또다시 겪게 되죠. 그런 그에게 서안지청에서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임순입니다. 불안증으로 급히 약을 먹다 임순한테 들켜버리는 고원인데요. 그런데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탈날 수 있다고 말하는 임순이죠. 고원은 괜찮냐, 힘내라,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자 임순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위로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이 말에 고원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을 테러범으로부터 구해주었음에도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다 거부하고 오로지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족하다는 임순에게 점점 마음이 쓰이는 고원입니다. 고원의 테러범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그런 그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의사의 말로는 오랫동안 마약을 복용하던 사람들한테서는 흔히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테러범의 배후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현재 배후가 누구인지, 왜 그를 통해 고원에게 테러를 가하려 했는지, 그것은 이제부터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테러범은 죽기 직전 교도관의 전화를 빌려 배후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이 통화에서 그에게 도발을 한 것이 명을 재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배후에게 자신이 독박을 쓰게 생겼다며 결코 자신 혼자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를 하며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죠. 그는 살 수 있었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약으로 살해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바로 의사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약을 바꿔놓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의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대로 주사를 놓아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교도관이 약을 바꿔놓은 것은 테러범의 배후가 그에게 보낸 문자 때문인데요. 본인이 뿌린 쓰레기는 직접 처리하라고 적혀 있었죠. 누가 왜 그를 죽인 것일까요? 아마도 범인은 최근에 새로 입사한 병원장 백철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원 테러범이 배후와 통화를 할 때 그의 뒷모습과 손에 낀 반지, 핸드폰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뒷모습이 백철규와 거의 흡사했죠. 그렇다면 대포폰을 쓰면서까지 그가 왜 교도관을 통해 그를 죽이려 했을까요? 테러범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계지웅은 고원이 충격받을까 걱정하는데요. 그래서 수사관에게 절대 그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죠. 냉미남으로 통하는 계지웅에게도 알고 보면 이러한 따뜻함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하필 수사관과 임순의 통화를 듣게 된 고원이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죠. 임순은 잠깐 고민의 시간을 갖지만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기에 조금 더 빨리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뭐야라는 생각에 테러범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그 순간 평소에도 심약한 고원이 자신 때문에 그가 죽은 거냐며 죄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랍니다. 이 장면을 본 계지웅은 결국 임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버리고야 말죠. 내가 이래서 나이는 많고 경력은 없고 쓸데없이 말 많은 사람과 일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이죠. 매사에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임순은 계지웅이 불같이 화를 내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폭발하는데요. 사실 임순은 자신에게 엄청난 물량의 업무를 지시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지금의 자리까지 사라질까 너무나 두려워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던 것이죠. 누구에게는 흔한 일반 직장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시생 8년 동안 불합격만을 경험하던 그에게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참 공감도 되면서 슬프게 다가온 장면이었습니다. 계검사는 서울에서도 에이스 중에 에이스 검사였는데요. 그런 그가 서안으로 자청해서 발령을 받아오자 모두들 의아했죠. 하지만 계지웅은 이곳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듯 보이는데요. 바로 오래전 서안에서 발생한 연쇄살인범을 잡는 것이죠. 그가 이 사건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엄마가 그 살인마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죠. 그것도 자신이 아주 어린 시절의 말이죠. 문제는 또다시 서안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살인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계지웅은 살해범의 것으로 보이는 은색 SUV 차량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뒤쫓아가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CCTV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그 차량은 외부 차량이 아니라 이 마을 내부의 차량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즉, 마을 안에 살인마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사건이 발생하던 날 헌책방을 다녀오다 우연히 미진이 그 살해범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이상한 알 수 없는 향을 맡게 되죠. 미진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계지웅이 미진을 부르며 달려와 그를 위험에서 구해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녀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계지웅이 달려오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살인마가 듣게 되죠. 그리고 살인마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피 묻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름을 적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다음 타겟은 이미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살인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서안지청에 새로 입사한 병원원장 백철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병원원장까지 한 사람이 청소 업무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표정 자체가 클리어하지 않고 무언가 베일에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미진이 살해범의 차량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었는데요. 어쩌면 혹시 병원 냄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순이라는 이름은 이미진의 이모의 이름이죠. 그런데 오래전에 이모가 실종되면서 현재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물론 현재까지도 그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죠. 어쩌면 계지웅 엄마 사망 사건과 임순 이모의 실종이 같은 살인마에 의한 범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백철규는 이상하게 임순의 곁을 자꾸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중요한 건 현재도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오래전 그 사건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양상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음 타겟은 이미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